안녕하세요. 타로 전문 강사 프로리더 루카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고 계신 이 타로 카드는 상담 도구죠.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초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간단한 3카드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타로 카드를 어떻게 섞고, 그러니까 셔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펼치는지, 그러니까 스프레드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번 내용부터 볼게요. 자, 3카드를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타로 상담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이 유니버설 웨이트니까 저도 이 웨이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카드를 충분히 섞어야겠죠. 자, 카드를 이렇게 섞는 거를 셔플이라고 합니다. 셔플. 그래서 어디 이제 타로샵 같은 데 가시면 뭐 셔플당 얼마, 질문당 얼마 하죠. 그때 그 셔플이 바로 이 카드를 섞는 행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리더가 카드를 이렇게 한번 섞을 때마다 비용이 얼마가 추가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참고로 이 셔플을 하실 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오른손으로 잡든 왼손으로 잡든 다른 손으로 카드를 빼가지고서 좀 연습하실 때는 위에 이렇게 천천히 카드를 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빨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섞는 걸 보고서 화투처럼 섞는다고 좀 그거를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로 카드는요, 화투보다 훨씬 오래전에 생긴 도구입니다. 화투는 2차 세계대전 전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죠. 그래서 화투처럼 섞는다라고 이제 타로 카드 이렇게 섞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뭘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셔플을 하시면서 리더가 어느 정도 충분히 카드가 잘 섞였다 생각하시면 카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컷을 해도 됩니다. 이건 안 하셔도 돼요. 네, 하는 분도 있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가끔가다 카드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섞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옆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섞게 되는지 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섞게 되면요, 옆이 보이죠.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보이게 되면 기본적으로 타로의 적중률 같은 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서 섞는 거는 추천 안 드립니다. 그냥 이렇게 카드가 아래를 향하게 한 다음에 이렇게 충분히 섞어 주시는 게 원래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히 이제 좀 저희 강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옆으로 섞거나 이렇게 섞는 거는 좀 건성건성 섞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겉멋든 것처럼 보이는데, 뭐 이게 멋있어 보일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섞을 때마다 옆에 보일 수 있거든요. 보이게 되면 일단은 좀 김이 좀 세겠죠. 김 빠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타로 카드 어떤 적중률도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셔플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충분히 셔플이 되셨으면은 카드를 펼치는 거죠. 자, 이렇게 펼치는 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어느 쪽으로 펴든, 뭐 오른손으로 이제 펴든 바깥쪽으로 펴든 안쪽으로 펴든 상관이 없어요. 단 카드를 선택하실 때는 왼손을 쓰시는 겁니다. 왜 왼손을 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타로 카드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면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타로 카드는 무의식과의 어떤 소통이라든지 무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왼손이 무의식을 담당하는 운해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왼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왼손잡이는 어떡합니까? 왼손잡이라고 해도 무의식을 운해가 담당하는 게 바뀌진 않죠. 그래서 왼손잡이도 왼손으로 카드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셔플을 이제 하고 스프레드를 하는 손은 상관이 없는데, 카드를 선택하실 때는 항상 왼손 쓰셔야 된다는 거.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가장 기초의 어떤 기본적인 폼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라든지 이런 뭐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시켜서 하시는 게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타로를 볼 때마다 항상 명상한다든지 뭐 수정구슬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셔플하고 스프레드하고 카드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리더가 만약에 이제 타로 리더가 되시려고 한다면 앞에 이제 질문자가 오겠죠. 질문자 아니면 뭐 의뢰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시커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부르기도 하는데, 일단 저는 질문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분이 오셔가지고서 앉아서 이제
리더에게 얘기를 하겠죠. 뭐뭐가 궁금하다. 그때 카드를 이렇게 그냥 놓고 들으셔도 되고요. 뭐 어떤 샵 가면 이제 여기다 손을 올리고서 이렇게 뭐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라고 해도 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질문을 들으면서 이렇게 셔플을 가볍게 하세요. 그러면서 질문을 들으면서 아, 이 사람 질문에는 어떤 스프레드나 어떤 배열법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굳히신 다음에 카드를 펼치고 질문자에게 왼손으로 몇 장 뽑아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배열을 하신 다음에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질문 받고 셔플하고 스프레드 한 다음에 카드 선택.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리고 본격적인 3카드 이제 배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또 하나 짚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원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타로를 공부하다 보면 스프레드 방법이 뒤쪽에 나오죠. 앞에 이제 기초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에 대한 설명하기 전에 이제 타로를 이렇게 봐라. 그 다음에 스프레드는 이런 게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때 원카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 원카드 스프레드는 실전에서는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안 맞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대부분 실전에서 물어보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뭐 애인이 생길까요?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취업이 될까요? 아니면 뭐 이따 뭐 할 건데 잘 될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질문할 때 이 원카드는 그 질문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미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우리가 수비학에서 마법사 카드, 숫자 1에 대한 마법사 카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게 양에 대한 카드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지금 나의 어떤 에너지다든지 현재 상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숫자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장의 카드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출발선이나 그 사람의 현재 상태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에너지를 보여줘요. 음양의 법칙도 마찬가지죠. 모든 역학의 기본인 것. 음과 양이 만나서 어떤 답이 나오는 것처럼 한 장의 카드는요, 일종의 양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에는 꼭 두 장의 카드가 더 붙어야 가장 최소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이 원카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임상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타로 일지를 쓰셔가지고, 왜 이제 그런 거 있죠. 데일리 스프레드라고 하나요? 그날의 어떤 뭐 일진 같은 거 보는 거. 그거 한 일주일, 2주일만 써보시면요, 내가 오늘 어떨까 하고서 한 장 뽑아보세요. 며칠 안 지나서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한 장을 뽑으면요, 그날의 그 일진을 뽑든지 데일리 스프레드를 하고 있는 평상시 그 사람의 그 현재 상태 혹은 그 출발선을 보여준다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운을 보려면 최소 3장을 보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3카드가 기본이 돼요. 어떤 분들이 왜 역학 쪽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들조차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장으로 봐라. 근데 그거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틀린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 스프레드를 펼치면요, 이 바닥에 3장의 이상의 카드가 깔려야 돼요. 만약에 내가 어떤 질문을 할 때 3장이 미리 깔려 있고 여기서 진짜 뭔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추가된 질문, 이것과 관련된 질문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한 장으로 보는 거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깔리기도 전에, 3장의 카드가 깔리기도 전에 하나의 카드 딱 뽑아서 이게 답이다 라고 하는 거는 조금만 실전해 보시면 알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드는 원카드가 아니라 3카드입니다. 네. 원카드는 아예 그 의미가 없냐? 아니죠. 뭐 지금 어떤 사람의 상태 물어본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 상태를 볼 때는 한 장이라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묻는 건 그거죠.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모임을 할 건데 즐거울까? 그러면 일단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 컨디션도 좋아야 되고 모임 분위기도 좋아야겠죠. 그래야지 내 컨디션과 분위기가 맞물려서 결과적으로 모임 즐거웠다가 될 텐데, 만약에 내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 모임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때요? 결과적으로 반감되겠죠. 그 분위기가. 나는 컨디션이 좋았어요. 뭐 마법사라든지 되게 밝은 태양카드 이런 게 나왔습니다. 한 장에. 그럼 오늘 되게 밝고 에너지가 뭐 좋아서 모임이 되게 즐겁겠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뭔가 친구들이 좀 침울한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입장에서도 모임이 별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갖고는 못 봐요, 결과를. 두 개가 맞물려야죠. 그래서 뭐 정반합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내용들 있잖아요. 역학 공부 하시다 보면은 그런 거 조금만 참고를 해도 왜 숫자 3이 최초의 완성인지에 대한 내용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카드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카드는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자, 그러니까 내담자, 질문하신 분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면 리더는 이렇게 셔플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아, 뭐가 궁금하신지. 그러면서 속으로 아, 그냥 간단한 질문이니까 3카드도 되겠구나 하고서 스프레드를 하고 왼손으로 3장 뽑아주세요 해서 3장을 놓으면 되겠죠. 자, 이때 책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처음에 나오는 3카드 설명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셨어요. 과현미. 네, 과현미를 진짜 많이 쓰는데 3카드는 다 과현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3장을 타로 리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는 리더가 그냥 정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으면서 셔플하면서 아, 이거는 3카드 중에 과현미로 봐야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카드를 뽑으시면은 과현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과거는 이랬는데 현재는 이렇고 앞으로 이럴 거다. 근데 만약에 미래에 대한 질문이면요, 뭐 2주 뒤에 취업 면접 보러 가는데 붙겠냐 이런 질문은요, 과거하고 현재는 필요가 없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3장을 다 미래의 그 시점의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이 화면에 지금 띄워드릴 텐데 보시면 과거, 현재, 미래도 있고 현재 장의 결과도 있고 기타 1, 2, 3도 있고 여러 가지 도형 모형도 있죠.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3카드는 그냥 3장을 뽑는다는 거지 각각의 위치가 뭘 의미하는지는 리더가 임의대로 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부터 하던 일을 쭉 해오던 일이 앞으로 잘 될까 물어보는 질문에서는 과거에 이랬고 현재에 이랬고 앞으로 이랬으니까 과현미가 어울릴 거고요. 미래에 어떤 일, 뭐 내일 당장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잘 될까 물어볼 때는요, 내가 현재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근데 결과는 이럴 거여서 뭐 현재 장의 결과로 보셔도 되고, 그리고 기타를 사면 뭘까요? 뭐 도형 같은 것들도 사람의 심리를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왜 그래요? 아니면 뭐 소개팅에서 만난 사람은 이상형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까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이런 어떤 가치관 묻는 질문에서는 3장이 그냥 하나의 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통으로 하나를 다 엮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도형으로 아까 표현됐던 것들은 각 위치를 예를 들어서 난 그냥 이 자리를 장애로 보고 이 자리를 그냥 조언으로 보고 이 자리를 결과로 볼래, 이렇게 이제 임의대로 정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타로 상담을 쭉 하시다 보면 경험이 늘어날수록 상담자의 질문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리더 입장에서는 아, 이 질문은 이렇게 하는 게 상담이 좋더라, 이걸 바로바로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3카드는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카드를 한번 뽑아 볼게요. 자, 어떤 질문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사업을 하려고 해요.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자고 B라는 분한테 제안을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B라는 분이 질문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사업 같이 하자고 하는데 같이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을 때 한번 3카드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제가 뽑고 과현미 아니면 뭐 현재 장애 결과 이렇게 볼게요. 뭐 연습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3장을 뽑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거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처음에 타로 리더가 이제 되려고 연습을 하실 때는 카드를 이제 스프레드를 하신 다음에 뽑으신 다음에 하나씩 다 뒤집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질문에 가끔 있고서 다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자, 과거에,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거에는 B라는 사람이 하던 사업, 원래 질문에서는 이제 A라는 사람이 사업 같이 하자라고 했지만 한번 B라는 사람이 그냥 하는 사업원으로 만약에 봤다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해석해 볼게요. 자, 과거에는 어땠어요? 펜타클 10이니까 사업적으로 펜타클이 많이 순환이 됐겠죠. 이거를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드는 돈이 많이 버는 카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만지는 카드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크게 자금을 융통을 시켰던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샵을 냈다든지 대출을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어떤 큰 계약을 했다든지 이랬을 수 있죠. 현재는요, 열심히 뛰어다니죠. 사업적으로. 앞으로는 어때요? 꾸준히 사업을 잘 하실 겁니다. 별 문제가 없죠. 예, 과거, 현재, 미래는 그냥 과거에는 이랬고 현재는 이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같이 사업하자고 한다, 그 사람하고 사업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냥 하나의 답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이 3카드를 그냥 묶어서 봐야겠죠. 자, 이렇게 묶어서 보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카드가 처음에 이 가운데 있는 카드입니다. 가운데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3카드를 이렇게 통으로 보실 때 가끔 가운데 있는 카드가 균형을 다룬다거나 숫자 2와 연관되는 카드들은요, 양옆에 있는 카드들을 대립적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한쪽은 긍정이면 한쪽은 부정,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는 것도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가운데 카드가 완전히 있으니까 어때요?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펜타클 10과 펜타클 8이 옆에 있으니까 같이 사업하면서 어때요? 뭔가 크게 확장을 하든 뭔가 돈을 크게 융통하면서 꾸준히 같이 일을 하겠죠. 별다른 문제가 보이지 않잖아요, 카드에서. 그 사람이 사업 같이 하자고 했는데 하면 어떨까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별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3카드는요, 딱 3장의 카드로 보기 때문에 물어본 분한테 답을 해드릴 수 있는 메시지가 많지가 않아요. 원래대로라면은 제안하는 사람의 에너지, A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다음에 지금 사업이 어떤 분위기, 비전이 어떨 것 같고 앞으로 이럴 거고 뭐 문제가 있다면 어떨 거고 조언도 할 거고 해서 여러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3카드는 그냥 간단하게 분위기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긴 하지만 요걸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3카드를 확장시켜 가지고서 자유별법으로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3카드이기 때문에 이 3카드를 과거, 현재, 미래, 아니면 뭐 현재 장의 결과 아니면 3장을 그냥 하나의 통으로 그냥 이렇게 엮어서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가지고 익혀두셔야 됩니다. 가치관이라든지 생각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보죠. 그러니까 과현미 말고 이상형. 예,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좀 많이 쓰고 이제 중급반 수업에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카드 3장을 다 같이 하나의 답으로 보기도 해야 되지만 이상형이 나쁜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이상형은 대부분 다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형으로 카드를 해석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타로 카드에 갖고 있는 선입견은 다 버리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 좋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자, 여자분이 또 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질문자가 여자분인데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그 남자의 여자 이상형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라고 물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건 뭐가 돼요? 그 남자가 생각하는 이상형에 대한, 여자 이상형에 대한 모습이겠죠? 하나씩 볼게요. 자, 이렇게 어떤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볼 때는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는 이런 생각이었고 현재는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는 이런 생각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는 물어보는 당시에 지금 그 상태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하나의 현재 상태로 봐야 됩니다. 자,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냐. 자, 소드 6, 7번 전차, 컵 6번. 이걸 다 좋게 해석해야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카드들이 나왔으면은 조금 더 재밌는 해석이 될 텐데,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소드 6번은 어떤 카드예요? 러버스 카드의 부속이죠. 두 사람이 검을 합치는 겁니다. 이쪽에 이제 조금 물결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어때요? 지금 이쪽에 있는 상황, 지금의 처한 상황은 좀 불안하고 힘든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 잔잔하고 안전한, 좀 편안한 상황으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에요. 예,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이 안 좋은 상황을 좋게 바꿔보려고 하는 거죠. 그 남자가 생각하는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상대방과, 아까 배우자가 될 수 있고 남자친구하고 조금 더 잘 협력하는, 머리를 맞춰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죠. 일단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 7번 전차는요, 전차 카드는 이게 운명과 관련된 카드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자신한테 주어진 어떤 운명이라든지 해야 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자아와 균형을 잘 잡든, 조금 더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전진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이 카드는요. 그리고 컵 6번은요, 이 카드는 쉽죠. 조금 순수하거나 아니면은 뭐 플라토닉 러브, 글쎄요. 물론 이상형이 플라토닉 러브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뭐 좀 순수한 면,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교류라든지 좀 로맨틱한 거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합쳐도 됩니다. 예. 어떻게 합치냐? 제가 그 팁을 드렸어요. 이렇게 3카드를 통으로 해석하실 때는 중간에 있는 카드가 균형을 다루거나 숫자 2와 관련되어 있는 카드들. 왜냐면 제가 왜 숫자 굳이 2를 얘기했냐면, 숫자 2가요, 일단 대립균형, 조화, 갈등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균형을 나타내죠. 근데 7번 카드도 균형을 나타내요. 여기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카드를
이렇게 놓고 적절히 이 사이에서 맞춰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의역해서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소도 6번처럼 하기도 해야 되지만 가끔은 컵 6번 같은 사람, 이해가 안 가나요? 자, 일단 컵 6은 어때요? 컵이죠. 정서적이고 로맨틱한 사람. 근데 어때요? 가끔은 이성적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가 같이 적절히 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합치면요. 그래서 그런 여자가 그 소개팅한 남자의 이상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상형이라는 게 어떤 외모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타로 카드 중에서 이제 꼭 외적인 카드가 나오면 그걸 설명하셔도 되는데, 일단 성향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이 세 카드 말고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조금 더 안 좋아 보이는 카드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상형으로 하셔가지고 좋게 한번 해석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것 같네요. 자, 타로 카드를 섞고 배열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3카드 배열에 대한 방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아직 진도가 다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카드를 이렇게 펼친다 하더라도 해석이 좀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이제 타로 일지라고 그러죠. 날짜하고 간단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간단한 3카드를 이렇게 기록을 해두시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해석이 가능했을 때, 타로 리딩이 가능해졌을 때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3카드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 메이저 카드 11번 정의 카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